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경제 생활을 도와드리는 알아야 산다 TV, 알산TV입니다. 좀 이른 나이에 퇴직하거나 은퇴를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마 대부분은 시간은 여유가 있지만 경제적인 여유는 없지 않을까요? 큰 돈은 없지만 퇴직금 같은 약간의 돈은 있고요. 기대 수명이 길어진 대신 그만큼 노후 자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살아갈 날은 길어지지만 여유롭게 살아갈 날은 길어지진 않다고 생각되죠. 지금껏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남은 삶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을 거란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처럼 용기 있게 치킨 가게를 내거나 카페를 차리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뒷골이만 한 연금만 믿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해봤던 그것, 많은 사람이 하는 그것,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그것, 남들은 다 수익을 본다는 그것, 바로 그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인구의 4분의 1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해보면 이상하게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책도 사보고 유명 투자자의 강연도 들어보고 주식 카페도 가입하고 주식 관련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되죠. 그래도 큰 재미를 못 보던 차에 어떻게 알았는지 이메일이나 문자, SNS, 전화 등을 통해 꾸준히 지겹도록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 리딩방입니다. 주식 리딩방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흔히 50대 이상을 온라인 메신저에 익숙하지 않고 노후자금 투자처를 찾는 이들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23년 6월에 경찰 발표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사건 피해자의 78%가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를 보면 올해 23년 7월까지 경찰이 집계한 리딩방 투자 피해자 숫자는 9,3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들의 피해 금액만 2,4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 액수가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액이 무려 1조 원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알아야 산다 TV, 알산TV에서는 불법적인 주식 리딩방의 행태와 사기 방법, 피해 대책과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수억 원씩 투자하는 사람은 드물죠. 기대 수명은 늘어났다는데 노후 자금은 충분치 않으니까 조금 있는 퇴직금 같은 돈을 그냥 놀려두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횡재를 바라기보단 은행 이자보다 조금만 더 수익이 나면 좋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대차대족도나 영업이익률 분석은커녕 ROE나 PER, PBR 같은 기본 용어도 모르고 하는 투자는 불안한 미래를 더 불안하고 속타는 현재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역시 알아야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책도 사보고 인터넷 주식 카페에도 가입하고 유명한 족집게 강사들의 강연도 들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전화나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같은 SNS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저한테만 특별한 정보를 주고 금방 투자금의 몇 배를 만들어주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때 이런 곳에 발을 담그면 여러분은 이제 나락의 길, 패가망신의 길,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지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리딩방은 불법 유사 투자 자문 행위가 이루어지는 오픈 채팅방, 단체 대화방 등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일컫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미리 알려준다, 즉 리딩한다고 해서 리딩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선 유사 투자 자문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유사 투자 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카페, 증권 방송 등을 통해 회비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유사라는 말이 들어가서 유사 투자 자문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 정의를 하나씩 뜯어보면 첫째,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니까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받기 어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했다가 손해가 나도 그 손실을 보상해준다든가 투자액의 2배, 3배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수익보장 약정은 다 무효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1 투자자문 상담은 불법이라는 얘기죠. 즉, 나한테만 콕 집어서 상승 종목을 알려주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단체 대화방 자체가 허용되질 않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는 것도 불법이고요. 즉 유사투자 자문업이 문제가 아니라 리딩방을 통해 불법적인 유사투자 자문 행위를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불법적인 주식 리딩방의 사기 행태는 다양한데요. 그중에 가장 일반적인 선행매매 수법을 이용한 사기 행태를 알아볼까요? 우선 사기를 칠 사람들을 모아야겠죠. 이 사기범들은 전화나 이메일, 문자나 카톡 같은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합니다. 저에게는 문자가 하루에 많을 때는 10개 정도나 오더군요. 주로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만약 손실이 나면 그 손해도 메꿔주겠다고도 합니다. 또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인, 심지어 전직 대통령을 사칭하면서 단체방이나 오픈 채팅방의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합니다. 호기심에 아니면 혼자 투자하다가 입은 손해라도 만회하려는 생각에 이런 링크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은 악인도 아니면서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셈이 됩니다. 이제 무료로 운영되는 단체방에 들어가면 제야고수, 팀장이나 부장이라는 단체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을 찍어주기도 하고 주식을 사고 팔 시간까지도 알려줍니다. 물론 미래의 호구인 선량한 투자자는 처음에는 투자하지 않고 지켜만 봅니다. 호기심에 리딩방에 들어왔지만 자신은 절대 사기에 말려들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단체방 운영자인 팀장이 찍어주는 주식이 매일 10여 %씩 오르고 단체방엔 수많은 사람이 수익 인증샷을 올리게 되면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죠. 사실 이것들은 시간의 거래라는 거래 방식을 이용한 단순한 사기인데도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수익 인증샷도 바람잡이들이 가짜로 만들어 올리는 것에 불과한데도 말이죠. 거기다가 시험 삼아 투자한 소액이 우연이라도 수익을 내게 되면 속된 말로 눈알이 돌아버리게 됩니다. 이젠 더 많은 돈을 투자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식 리딩방을 지켜보면서 매일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초강력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도 결국은 다음 길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나만 초대한다는 이런 톡을 받으면서 유료방, 거액의 회비를 내는 프리미엄방으로 가는 거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리딩방 관련 민원을 보면 주식 리딩방 이용료로 평균 373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1,000만 원 이상을 쓴 사람도 있고요. 투자금만 날리는 게 아니라 가입비나 회비마저 날리는 거죠. 유료 회원제, 맞춤 상담, 비공개로 운영된다는 프리미엄방, VIP 회원방에 들어가면 자칭 전문가가 자기만 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서 상한가 예상 주식을 추천합니다. 물론 그 주식은 사기꾼들이 선행 매매한 주식, 즉 미리 대량으로 낮은 가격에 사놓은 주식이죠. 그걸 모르는 이미 사기꾼을 하느님보다 더 믿는 순진한 회원들이 그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을 몇 번만 더 하면 주가는 더더욱 요동치고 회원들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꾼들은 예를 들어 만원에 미리 사놓은 주식을 2, 3만 원에 몽땅 팔아치우고 사라집니다. 흔히 회원방을 폭파한다고 하죠. 그럼 그 주식은 갑자기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게 되죠. 제야 고수님, 팀장님, 부장님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연락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수억 원을 날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불법 주식 리딩방을 통한 선행매매 사기에 당하게 되면 단순히 투자금만 날리는 게 아닙니다. 리딩방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인위적인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시세 조종성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주가 조작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피해자가 아니라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놀랍고 살 떨리는 얘기죠. 그럼 본의 아니게 이런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당국에서는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신고, 사법당국을 통한 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얘기하지만 솔직히 소 잃고 외양간 꽂혀서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이미 잃어버렸던 소가 온전히 살아 돌아올 리는 만무하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남의 돈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이 쉽게 잡힐 리도 없지만 잡힌다고 그 돈을 순순히 토해내겠습니까?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단 소를 잃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평균 수명이 20년인 소는 다 크면 400kg에서 100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어린 송아지를 몇 개월 만에 400kg, 500kg의 소로 만들겠다는 욕심이 소마저 잃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식 리딩방의 제야 고수가 모든 상승 종목을 알아맞히는 땅 짚고 헤엄치기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왜 그걸 남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제가 그런 제야 고수라면 땡빚을 내서라도 투자금을 만들어서 남 몰래 저 혼자 투자하고 저 혼자 다 차지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주식 리딩방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진부하지만 간단한 투자 격언을 지키는 것이죠. 투자는 여윳돈으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경제생활, 건전한 투자 생활을 도와드리는 알아야 산다 TV 알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